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네,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AI와 지식재산 설명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 물류 관련 얘기, 자율주행 관련 얘기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품질 이런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제도, 법률. 예, 뭘 하든지 간에 이 제도와 법률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일 참 너무 안 하는데 걱정스러워요. 요 얘기 좀 해볼게요. 국도 테스트 지원. 그러니까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보통 공장이나 이런 데서만 하고,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도 우리나라에서 신제품 차 만들면은 요런 뭐 이게 막 씌워가지고 디자인 노출 안 하면서 주행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예, 실제로 이거 달려봐야 돼요. 그래도 문제 생기잖아요. 주행 테스트 중요한데, 그 국도에서의 테스트 지원, 이 일본이 정치가 3년대 우리보다 좀 낫습니다. 많이 좋아요. 빠르고. 일본에 이제 슈퍼시티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첨단 기술에 관한 실험을 한정된 실험장이 아닌 지역 전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데, 헨나 호텔 사례를 얘기 들었죠. AI 로봇 같은 거 만든 제조사 공장이나 그 안에서밖에 테스트 못 한다고. 근데 실제로 사람들, 일반인들이 돌아다니는 사유지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만큼 현실적인 데이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진짜 고도화된 기술을 만들 수 있다, 진짜 써먹을 만한 기술을 출시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그거를 위한 거고, 결국 그걸 위한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 법적 제한으로 이 AI 자율주행 테스트는 국도에서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기업연구소 공장에서만 진행하다 보니 얘가 약간 좀 부족한 상태로 보통 출시가 되더라. 근데 이거를 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일본은, 한국은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좀 못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얘들한테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어쨌든 이런 법안을 좀 풀어주고 고도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 특정 자치단체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거를 목표로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체에는 못하더라도 뭐 강원도라든지 뭐 경상도라든지 특정 지역 좀 풀어주고 이거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담장속 실험 도로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이 생활하는 일반 도로로 나와 주행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도 AI 기술에 대한 발전에 좀 한계가 있다. 지금 뭐 미국도 잘하고 있고 중국 잘하고 있어요. 일본도 이 수준인데 대한민국 어디쯤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많은 지식인들이나 기술 대비 법률이 너무 안 받쳐주는 것 같다. 정치하시는 분들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일본의 이 자율주행 자동차 법률이 2019년도에 통과됩니다. 3월 자율주행 자동차 실용화를 위한 도로운송 차량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계에서 결정했고, 2020년부터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림픽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 테스트를 했었던 거예요. 택시들 같은 거. 개정된 이제 그 도로 운송 차량법은 도로 환경, 제한 속도 등 제반 조건을 차종별로 관련 부처의 장이 설정하도록 했어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탑승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행을 허용했고요. 그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조건은 정부가 차종별로 성능을 심사한 이후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서 뭐 속도, 날씨 이런 조건들을 따져가지고 어떤 차는 고속도로에서도 해도 돼, 아니면 고속도로만 해, 어떤 차는 일반 도로에서 해도 돼, 어떤 차는 일반 도로에서 하되 속도는 얼마 이야, 어떤 차는 날씨가 이러면 안 돼, 이런 기준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발전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과 기준도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특히 이제 센서, 카메라,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특히 품질 문제, 중국산 쓰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보안 기준 설정, 예를 들면 이제 센서 중국산 썼다가 해킹 당하거나 이러면
아유, 큰일 나요. 지금 IP캠도 우리나라에 저가로 보급된 것들 때문에 그 집안에 내가 뻘거벗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해킹 당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씻고 나와서 한여름에 덥잖아요. 시원하게 이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모습이 영상이 찍혀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안 기준, 보안 강화해야 된다. 왜? 이거 누군가가 자율주행 내가 차를 탔는데 악의적으로 이 사람 죽이려고 그 해킹해가지고 센서 꺼버리거나 카메라 기능 꺼버리면은 쿵 하고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은 인간을 대신하여 운전하는 장치로 인정하고 있다. 굉장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 일본이 법률이 우리나라보다 세요, 확실히.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했었어요. 사람으로만.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요 법 발의되고 나서 자율주행 시스템도 자동차를 조작,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게 결국 AI고 또 소프트웨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인데 얘가 스스로 조작하는 운전하는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테스트와 수많은 이제 가설들을 검증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도 좀 필요하다. 국회에 계신 분들 좀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운전 위한 법적 권리 확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탑승한 운전자는 핸드폰 사용, TV 시청 이 정도 되겠죠. 뭐 이것처럼 이제 실제로 이런 거 팔아요.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운전하면서 밥 먹거나 뭐 할 수 있도록 이런 이 테이블 같은 거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판매되고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 컴퓨터 조작, 뭐 독서, 식사, 그러니까 운전, 내가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현행처럼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는 자율주행 중에도 유지가 되는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동차를 조작하는 중에 음주, 취침, 졸음 등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람이 딴짓을 하더라도 감독,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오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레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물류 혁신에 대한 얘기들 가장 현실적으로 와 있다. 오토파일럿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AI 특히 자율 주행을 이제 굉장히 고도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AI 기술이 좀 떨어져 있다고 미국이나 그 중국 대비 법안까지 개정해 나가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